티치가 에이스를 포로로 잡으며 루피를 하치노스 섬으로 불러들여 밀짚모자 일당과 검은수염 해적단의 데뷔백 파이트가 성사되었고, 밀짚모자 일당이 검은수염 해적단과의 데뷔백 파이트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후 거프를 포함한 해군이 나타나 검은수염 해적단 전원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고, 루피는 곧바로 라프텔로 향하려 하였으나 거프가 이를 막아서며 자신을 쓰러뜨리지 않는다면 라프텔로는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자신의 할아버지와는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 그냥 보내줘 라고 말했고, 거프는 시끄럽다 이놈, 어른이라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다. 지금부터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 그저 해병과 해적일 뿐이지. 보가드, 아까 말한 작전을 시작한다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순식간에 나미에게 접근하여 손등을 사용하여 나미를 기절시키는데 성공하였고, 히나가 감옥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나미를 포박시킵니다. 그리고 우솝이 무리하여 나미를 구하려 했으나 스모커가 뭉게뭉게 프로즌을 사용하여 우솝마저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루피는 해군이 자신의 동료를 포박시키자 자신이 해적이 된 이상 해군인 할아버지와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포스 스네이크맨을 사용하여 폼을 변형시켰고, 거프는 그런 우스운 모습으로 나한테 상대가 되겠느냐, 그 하얘지는 모습으로 안 변해도 되겠냐 라고 말했고, 루피는 미안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정도로 충분해 라고 말한 이후 고무고무 채찍을 사용하여 거프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이를 손쉽게 막아낸 이후 갤럭시 디바이드를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타격했고, 루피는 멀리 날아가며 기어포스 모드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프는 폭소하며 부앗하하하, 나에게 닿기는 100년은 이르다. 네 실력으로 해적왕은 무슨, 하늘에 있는 로저가 비웃겠다 이 녀석아. 그냥 할아버지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군이 되라 라고 말했고, 루피는 발끈해하며 시끄러워 할아버지, 이제부터 나도 봐주지 않겠어 라고 말한 이후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며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프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그 정도는 되어야 나랑 겸상을 하지. 루피 얼마나 자라나는지 볼까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루피를 향하여 강력한 펀치를 내질렀고, 루피와 거프의 주먹이 충돌하며 강력한 충격파가 형성됩니다. 조로는 거프와 루피의 대결을 보며 저것이 세계 최정상급 강자들의 충돌인가, 루피도 대단하지만 저 영감, 저 나이에 저런 위력이라니 라고 말하며 거프를 보며 감탄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하지만 내게 중요한 건 지금 저 둘의 대결이 아니야. 어차피 루피는 승리할 테니 난 동료들을 구한다 라고 말하며 히나에게 묶여있는 나미를 구하기 위하여 히나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보가드가 나타나 조로를 막아서며 거기까지, 거프 중장님의 대결이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저 여자를 구할 순 없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보가드가 강력한 검사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호승심이 생기게 되었고, 자신의 삼도류를 뽑아들며 막을 수 있다면 막아봐라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매의 눈의 제자, 그 녀석에게는 빚이 있어서 말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검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조로는 인류검사 보가드, 신세계에서 몇 안되는 대검호라고 불리는 검호, 검사로서 당신과 붙게 되어서 영광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인류검사라, 그 타이틀도 오랜만에 듣는군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대해적 시대가 개막되기 이전 거프는 당시 대해적으로 불리운 로저를 잡기 위하여 항상 로저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자신을 도와 로저 해적단을 괴멸시킬 만한 인물을 찾아다녔고, 당시 해군에서 최강의 검호라고 불리운 보가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에 흥미를 느낀 거프는 보가드를 찾아가 어이, 나와 함께 로저 해적단을 잡을 생각은 없나? 라고 물었고, 보가드는 저는 한 해적단만을 지정하여 잡아들일 생각은 없습니다. 또한 로저 해적단을 상대할 만한 강자도 아니지요 라고 말하며 거프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보가드에게 딱밤을 때린 이후 어리석은 놈, 네 한계를 함부로 정하지 마라, 따라와라. 안 그래도 레일리를 마킹한 검사가 필요했는데 이놈이 레일리를 체포해라. 내가 로저 녀석을 잡아넣겠다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당시 해군의 영웅이라고 불리던 거프를 존경하고 있었기에 하는 수 없이 거프의 제안을 수락하며 거프와 동행하게 됩니다. 거프는 로저 해적단이 가까운 섬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로저 해적단을 잡아넣기 위하여 그 섬으로 출동하려 합니다. 그리고 당시 대장이었던 센고쿠는
이봐 거프, 오늘 우리의 목표는 로저의 적단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거프를 말리려 하였으나 거프는 웃음을 지으며 부앗 하하하 걱정 마라 센고쿠, 공우는 전부 너에게 몰아줄 테니 라고 말했고, 센고쿠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냐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당시 해군이었던 아오키지는 거프의 자유로움을 동경하며 역시 멋지십니다 거프 중장 이라고 말했고, 거프는 아오키지 보가드와 함께 로저의 적단을 잡기 위하여 로저가 있는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소식이 로저에게도 전해졌고, 로저는 왔는가 거프, 비로소 살아있기에 할 수 있는 싸움, 오늘은 기필코 니놈을 꺾어주마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거프가 날아와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로저의 적단 전원을 공격하였고, 로저와 레일리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로저는 이봐 거프, 그런 공격은 우리 선원들은 버티지 못한다고 라고 말했고, 거프는 알바냐 해적자식아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손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로저를 향하여 펀치를 내질렀고, 로저는 에이스의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거프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거프와 로저의 충돌은 호각의 모습을 보였고, 거프와 로저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프와 로저의 충돌 이후 해군들과 로저의 적단 선원들의 전투 또한 시작이 되었고, 레일리는 오늘도 나는 방관자 신세인가 라고 말하며 술을 마시며 이들의 대결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프는 웃으며 네 상대는 따로 있다, 널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 라고 말했고, 거프의 뒤에서 보가드가 나타나 레일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이를 손쉽게 막아낸 이후 호, 해군 측에 이런 검사가 있었나 라고 말합니다. 로저의 적단과 거프가 이끄는 해군의 전투가 시작된 이후 해군 측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은 아오키지였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거프에게 저 자식 못 보던 녀석인데 저놈은 누구냐 거프 라고 물었고, 거프는 내 제자다, 보는 눈은 있구만 로저, 나와 같이 해군에서 유일하게 군함백을 하는 친구지 라고 말하며 아오키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로저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샹크스를 바라보며 저놈이 더 컸으면 둘이 재밌는 승부가 됐을 텐데, 그리고 거프, 넌 아직도 군함백 같은 무식한 수련을 하냐 라고 말한 이후 카모사리를 사용하여 거프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를 쳐내며 폐왕색 팩이나 악마의 열매에 의존하는 이놈들과는 달라 라고 소리치며 로저와의 대결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아오키지가 순식간에 로저의 적단을 쓸어버리자 가반이 나타나 어이 니놈 거기까지다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어라라 당신을 상대할 생각은 없었는데 라고 말했고, 가반은 도끼로 아오키지를 내려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본능적으로 얼음얼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가반의 공격을 피해냈고, 가반은 당황하며 이 능력은 설마 이놈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냐 라고 물었고, 아오키지는 능력을 사용하고 싶진 않았는데 라고 말했고, 가반은 쌍도끼를 꺼내들며 능력만으로 충분히 위협되겠구나, 미안하지만 빨리 누워줘야겠다 라고 말하며 아오키지와 가반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아오키지와 가반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노주도는 저 해군의 송이 가반씨를 상대로도 전혀 겁먹지 않았군. 몇 년만 더 성장한다면 우리에게 크나큰 위협이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아오키지가 아직은 가반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반은 로저의 적단의 3인자이며 모험 이전 오뎅과도 호각으로 겨루는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오키지 역시 만만치 않은 재능의 소유자였고, 거프 보가드를 제외하면 해군 측에서 가장 강한 인물이기에 아오키지 역시 충분히 가반을 잡아낼 만한 저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두 캐릭터의 대결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반과 아오키지는 매치업이 성사된 이후 서로를 탐색하며 가벼운 탐색전을 펼쳤고, 아오키지가 본격적으로 전투에 임하며 아이스에이지를 사용하자 가반은 도끼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으며 아오키지의 얼음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가반은 곧바로 아오키지의 어깨를 베어버리며 애송아, 신세계에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를 무적이라고 착각하다가 황천길을 건너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가반의 도끼를 막아내며 물론 잘 알고 있지, 거프씨와 군함백을 친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너 정도는 악마의 열매 능력 없이도 충분해 라고 말한 이후 아이스 글러브를 사용하여 얼음 글러브를 두른 이후 가반의 얼굴에 강력한 훅을 꼽아넣습니다. 가반은 아오키지의 훅을 허용한 이후 얼굴을 시작으로 전신이 얼어붙기 시작했으나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의 얼음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가바는 지친 기색을 드러냈고 아오키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이스볼을 사용하여 다시 한번 가반을 얼려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반은 공중으로 높게 점프하여 아오키지의 공격을 피해냈고 아오키지는 가반이 자신의 공격을 피해내자 당황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잠시 몸이 굳게 됩니다. 그리고 가반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오키지의 왼팔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아오키지는 충격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전투 영상을 살펴보면 아오키지가 신체 능력과 기초 전투력은 가반에게 결코 밀리지 않으나 아직은 전투 경험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가반에게 서서히 밀려가는 형국으로 대결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전투는 후반부에 접어들었고 가반과 아오키지 둘 다 매우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가 먼저 대결을 이어갔고 아이스 사브르를 사용하여 날카로운 얼음창을 만들어 가반을 찔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가반은 도끼를 올려치며 아오키지의 얼음창을 그대로 부숴버렸고 아오키지의 얼굴에 도끼 하나를 던집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본능적으로 상체를 숙였고 가반은 진짜는 여기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도끼로 아오키지의 어깨를 그대로 찍어버렸고 아오키지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가반 역시 최후의 일격을 가한 이후 긴장감이 풀리게 되며 쓰러졌고 가반은 아오키지에게 판정승을 거두며 신세계의 벽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일리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보가드의 기습 공격을 막아낸 이후 오호, 자네는 해군의 인류검사 보가드가 아닌가. 해군 측에서 활약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설마 거프 측에 합류할 줄이야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로저의 오른팔 명왕 레일리, 당신과는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거프씨의 명령이라서 라고 말하며 레일리에게 칼을 겨눕니다. 그리고 레일리 역시 칼을 뽑아들며 항상 로저가 앞서 적을 섬멸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나지 못한 지 오래되었는데 오랜만에 승부라니 긴장되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채를 사용하여 레일리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칼을 흑도로 변환시킨 이후 레일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자신의 칼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보가드의 공격을 쳐낸 이후 곧바로 보가드의 옆구리를 찔러버렸고 보가드는 가까스로 레일리의 공격을 피해내며 옆구리의 공격이 스치는 정도로 레일리의 공격을 방어해냅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담배를 꺼내들어 담배를 깊게 마십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한 박자 빠르게 가는 타이밍으로 레일리를 베어버렸고 레일리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보가드의 검을 피해냅니다. 하지만 보가드 역시 하나만의 레일리에게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기에 곧바로 후속 동작을 보이며 레일리의 어깨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레일리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데 성공하였고 이 기세를 몰아 레일리를 몰아붙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일리가 강력한 폐왕색 패기를 뿜어냈고 보가드는 레일리를 보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레일리는 폐왕색 패기를 뿜어낸 이후 곧바로 자신의 칼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았고 보가드를 향하여 강력한 참격을 내지릅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이를 막아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결국 균형을 잃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곧바로 보가드를 추적하며 보가드에게 공격을 퍼부었고 보가드는 레일리의 검만을 신경쓰며 레일리의 공격을 막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정통 검사가 아니었으며 타격기도 훌륭한 인물이었기에 보가드가 자신의 검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자 곧바로 강력한 뒤돌려차기를 사용하여 보가드를 날려버렸고 보가드는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거프와의 훈련을 떠올렸고 보가드는 거프에게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채를 구사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프는 훈련 또 훈련이다. 이 바다에서 선천적인 괴물은 없어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거프의 말을 새기며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니놈의 스텝이 너무 단조롭다. 강자와의 대결에서 쉽게 읽히지. 견문색 패기로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많은 변수를 만들며 전투해라 라고 조언해줍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레일리와의 전투에서 거프의 말대로 너무 단조로운 전투 방식을 보였고 결국 레일리에게 모든 수가 읽히며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보가드도 레일리와의 대결에서 거프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고 조금 더 복잡한 수를 이용하여 전투에 임하려 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다시 일어섰고 레일리는 만족해하며 정신력이 대단하군 이라고 말하며 보가드를 칭찬해줍니다.
보가드는 다시 일어선 이후 물고 있던 담배를 쭉 빤 이후 담배를 뱉어버린 뒤 채를 사용하여 레일리의 오른쪽 어깨를 노립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예상하며 몸을 틀며 보가드의 공격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보가드의 노림수는 레일리의 왼쪽 하체였고 보가드는 레일리를 속이는데 성공하며 레일리의 왼쪽 하체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보가드의 수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견문색 패기에 의존하기보단 보가드의 검과 자세를 끝까지 바라보며 전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다시 한번 페이크를 섞은 공격을 내질렀으나 레일리는 칼을 이용하여 이를 막아낸 이후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아 보가드의 복부를 정확하게 가격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충격을 받으며 날아갔고 레일리는 찰나의 순간에 보가드의 앞면에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키며 보가드를 땅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보가드가 다시 일어나려 하자 레일리는 성가시구만, 나도 이제 지쳤으니 이만 쓰러져 줘야겠네 라고 말한 이후 마치 로저의 카무사리처럼 배양색 패기를 방출시키며 참격과 함께 보가드에게 방출시켰고 보가드는 레일리의 일격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레일리 역시 보가드와의 대결로 인하여 체력이 많이 소진되었고 더 이상 전쟁에는 참전하지 않고 로저와 거프의 대결을 구경하기로 결정합니다. 거프와 로저는 어느 섬에서 만난 이후 한 차례 합을 주고받았고 로저는 기뻐하며 역시 나와 상대할 수 있는 놈은 거프, 센고쿠, 뉴게이트밖에 없다 라고 소리쳤고 거프 역시 만족하며 흐흥 오늘이야말로 네 제삿날이다 로저 라고 말한 뒤 다시 한번 두 캐릭터는 충돌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자신을 대표하는 기술이자 모험전 오뎅을 원컵낼 만큼 강력한 기술인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거프를 공격했고 거프는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거프는 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로저에게 다가갔고 로저조차도 거프의 채에 완벽히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블루홀을 사용하여 로저를 땅에 쳐박았고 충돌의 여파로 땅이 깊게 파집니다. 그리고 로저는 깊은 심연으로 추락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곧바로 자세를 잡으며 공중으로 높이 점프하며 전장으로 복귀하는 데 성공하였고 에이스의 배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거프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주먹 운석을 사용하여 미리 준비해온 폭탄을 마구마구 던져버리며 로저의 시야를 방해하며 로저의 전진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갤럭시 디바이드를 사용하여 로저의 복부를 정확히 타격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찰나의 순간에 폐양색 패기를 방출시키며 거프를 날려버렸고 거프와 로저는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거프와 로저는 어느 섬에서 충돌하게 되었고 호각으로 전투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실력은 백중세였기에 아오키즈와 가반의 대결, 레일리와 보가드의 대결이 끝날 때까지 전투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이 둘의 대결을 중지할 수는 없었기에 섬에 있는 모두가 로저와 거프의 대결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로저와 거프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자신들을 제외한 모두의 대결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목숨을 건 대결은 모처럼 오는 기회가 아니었기에 대결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샹크스는 로저를 동경하며 나도 언젠간 선장님처럼 강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샹크스는 훗날 로저의 기술인 카무사리를 계승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로저와 거프의 대결이 다시 재개되었고 로저는 배양색 패기를 마치 번개처럼 방출시키며 거프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방어해낸 이후 로저에게 달려들었고 로저는 칼을 사용하여 거프의 공격을 막는 건 늦었다고 판단하며 자신의 칼 에이스를 던져버린 이후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아 거프의 주먹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로저는 검수를 제외하더라도 세계 정상급 레벨의 강자였기에 거프의 주먹을 막는 데 성공했으나 거프의 주먹이 워낙 강했기에 로저는 뒤로 밀려났고 거프는 반대 손을 사용하여 로저의 앞면을 강타하려 합니다. 하지만 로저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읽어낸 이후 재빠르게 몸을 숙여 거프의 주먹을 피한 이후 다시 에이스를 회수하여 거프의 주먹을 막아섰고 두 캐릭터의 충돌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파가 일어나며 섬 전체가 붕괴될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프는 로저가 자신의 공격을 막아내자 자신의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인 유니버스 임팩트를 사용하여 로저를 공격했고 로저 역시 자신의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인 신세나 쇼토츠를 사용하여 거프의
거푸의 공격을 막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기술은 약 10초간 충돌했으나 결국 결판을 내지 못하였고, 두 캐릭터의 기술은 공중으로 승천하며 엄청난 충격파와 풍압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감지한 레일리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충격파와 풍압을 막아섰고, 다행히도 섬이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거푸와 로저와의 대결이 지속되며 섬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레일리는 이봐 로저, 슬슬 그만하고 가자고. 더하다간 섬이 붕괴되고 말거야. 우리 선원들도 크게 다칠지 몰라 라고 말했고, 로저는 하하하 조금만 기다려 레일리, 이제 막 끌어오르던 참이었는데 라고 말하며 대결을 그만둘 생각 따윈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병들이 거푸를 말리며 거푸 중장 이제 그만하시죠, 이러다간 저희 모두 휘말려 죽습니다 라고 말하나 거푸는 시끄럽다 이놈들, 오늘이야말로 로저를 체포할 거다 라고 말하며 로저와 마찬가지로 대결을 그만둘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저와 거푸는 대결을 이어갔고 꽤 오랫동안 난타전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지친 기색을 보였고, 그 순간 해안에서 군함 여러 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해병들은 저 배는 센고쿠 대장의 배야, 센고쿠 대장이 온 거야 라고 환호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이 상황에 센고쿠까지 가세한다면 우리라도 조금은 버거운데 말이야. 그렇다고 로저가 그만둘 리도 없어 보이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일리의 예상대로 로저는 센고쿠가 나타났음에도 도망치지는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사람 열매의 능력을 각성한 센고쿠가 공중에서 날아왔고, 레일리는 우선은 자신이 센고쿠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레일리와 센고쿠 두 캐릭터 모두 폐양색 패기 사용자였기에 두 캐릭터의 충돌로 인하여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거푸와 로저의 상태를 보며 둘 다 사실상 체력이 다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거푸 콩 원수의 복귀 명령이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라고 말했고, 거푸는 내가 언제 그 양반 말을 들었나, 조금만 더 하면 로저 녀석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센고쿠는 로저 녀석에겐 빚이 있잖냐, 그리고 너도 내가 나타나며 로저를 잡는 건 원하지 않을 테지, 오늘만은 날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과거 로저가 갓벨리에서 해군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기에 오늘 로저를 잡지는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일리가 나서며 로저, 저들의 말대로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군, 우리 측 피해도 상당하다, 네 욕심은 알겠지만 그래도 동료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했고, 버기가 끼어들며 그래요 로저 선장, 오늘은 우선 후퇴해요 라고 말했고, 로저는 곰곰이 고민한 끝에 센고쿠가 나타났기에 거푸와 정당한 1대1을 벌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며 우선은 대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푸 역시 로저에게는 빚이 있으며 언젠가 로저와 정당한 1대1에서 승리하며 로저를 체포하고 싶다고 생각했기에 우선은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거푸가 이끄는 해군과 로저의 적단의 대결이 끝난 이후 몇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보가드는 거푸의 휘하에서 수련하며 더욱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해군 중장으로 승진하라는 상부의 제안을 받았고, 보가드는 제가 모시는 분과 같은 계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거푸와 똑같은 계급인 중장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승진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며 로저가 해군에 자수를 하며 대적 시대가 개막되었고, 로저, 레일리 등 쟁쟁한 검사들이 은퇴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보가드가 세계 제1의 검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세계에서는 로저의 적단 출신의 강자인 빨간머리 샹크스와 해군 사냥꾼 출신의 강자 메눔 미호크가 새롭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세계 제1의 검우 자리를 두고 치열한 나날을 보내며 전투를 해왔으나 샹크스가 한 팔을 잃게 되며 전투 스타일이 패기를 중점으로 변하게 되었고, 샹크스는 정통 검사로 불리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샹크스와의 경쟁에서 부득이하게 승리를 하게 되며 보가드와 함께 세계 제1의 검우 중 한 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칠무의 제의를 받게 되었고, 미호크는 칠무의 제의를 수락하는 조건으로 세계 제1의 검우 자리를 두고 보가드와 전투를 벌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가드가 이를 수락하며 미호크는 칠무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보가드와 미호크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미호크의 칠무의 합류가 성사된 이후 세계정부 측에서는 매우 기뻐하였고, 오로성들은 세계 제1의 거무라고 불리는 이들 중 한 명인 메에눈이 왕의 부하가 된 것은 축하할 일이지, 해군 사냥꾼이라고 불리던 녀석이라 우리에게 비협조적일 줄 알았는데 칠무회가 되는 조건이 고작 보가드와의 대결이라니, 누가 이기던 우리에겐 남는 장사일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군의 주요 강자들이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호크와 보가드의 대결에 참관하였고, 당시 해군의 원수였던 콩은
매눈 보가드 소장 어디까지나 친선전의 개념이니 상대방의 목숨을 뺏는 행위는 불허한다 라고 말하며 미호크와 보가드의 대결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매눈 신세계에서 떠오르는 대거모 빨간머리와 승부를 내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내가 관심이 있는 건 검사일 뿐이다. 그 녀석은 새로운 시대의 팔을 선사하게 되며 검술 위주의 전투 방식이 바뀌게 되었기에 그놈과 승부를 본들 의미가 없다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세계 제1이 목표인가? 라고 물었고, 미호크는 시시한 칭호 따위엔 관심 없다. 내가 원하는 건 오직 빨간머리 이상의 검사와의 치열한 전투뿐 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강한 검사와의 대결을 갈망하고 있기에 보가드와 대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웃으며 그래 그것이 검사의 본능, 와라 진심으로 상대해주마 라고 말했고, 미호크 역시 웃으며 나 역시 붙게 되어 영광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검 흑도 요루를 꺼내듭니다. 미호크는 전투가 시작된 이후 가볍게 참격을 휘둘렀을 뿐이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반동한 참격이 형성되었고 세계 제1의 참격이 보가드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자신의 검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미호크의 참격을 공중으로 날려버리며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호크가 거리를 좁혀오며 보가드를 베어버리려 하였으나 보가드는 이를 손쉽게 막아섭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타이밍을 교란시키며 미호크를 노리는 모습을 보였고, 미호크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보가드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냈고, 보가드는 이자가 매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눈의 외형이 매눈과 닮아서가 아니군. 이 압도적인 견문색 패기 마치 나의 모든 공격 루트를 읽고 있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미호크의 엄청난 견문색 패기를 보며 감탄합니다. 그리고 보가드가 연속적인 공격을 퍼부으며 잠깐 동안 빈틈을 노출하게 되었고, 미호크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보가드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보가드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냈기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미호크를 베어버리려 하나 그 순간 보가드의 시야에서 미호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보가드는 공중에 떠있는 미호크를 발견하였고, 미호크는 흑도 참란을 사용하여 보가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흑도 참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목표물과 그 주변 일대를 광범위하게 베어버리는 기술이기에 보가드는 흑도 참란을 완벽하게 막아내진 못하였고 전신이 베이게 되며 충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흑도 황성을 사용하여 보가드를 그대로 찍어버리려 합니다. 미호크가 흑도 황성을 사용하여 보가드를 마무리 지으려 하였으나 보가드는 웃으며 미호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분명 자신이 유리한 상황인데 보가드가 웃는 것을 미심쩍하게 여겼고 이는 미호크의 예상대로 보가드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미호크는 정상결전에서 조로와 아카이누가 격돌할 때 보가드와의 대결을 떠올렸고 강자와의 대결에서는 절대 방심하면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가 흑도 황성을 사용하여 보가드를 찍어버렸으나 보가드는 온데간데 없었고 미호크의 공격의 여파로 인하여 지면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밸런스를 잃게 되었고 잠시 후 보가드가 나타나 미호크의 허벅지를 베어버리며 미호크의 기동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 순간 미호크를 끝내지 못한다면 자신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조금은 무리하여 미호크의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처음에는 보가드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지 못했으나 점차 보가드의 속도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보가드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우선 보가드와의 거리를 벌린 이후 자신의 최고 기술인 흑도 천하를 사용하여 보가드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자신의 흑도 요루의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흑도 요루의 번개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흑도 천하를 사용하여 매우 강력한 참격을 날렸고 보가드 역시 자신의 최고 기술인 인류권법 제1식을 사용하여 이에 대응하려 합니다. 하지만 미호크의 흑도 천하가 보가드의 인류권법 제1식보다 압도적으로 강했고 보가드의 검이 부러져 버림과 동시에 보가드는 흑도 천하를 그대로 허용하였고 보가드는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미호크는 쓰러진 보가드를 보며 당신도 강하긴 하지만 내가 갈망하는 빨간머리 이상의 검사는 아니군. 그래도 간만에 즐거운 승부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관이 쓰러진 것을 본 거프는 분노하며 미호크에게 날아갔고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미호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당황하며 우리는 이제 한편이 아닌가 라고 말하나 거프는 시끄럽다 해적자식 이라고 말하며 미호크를 아예 죽여버릴 기세로 미호크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보가드가 거프를 막아서며 사나이들의 정당한 대결입니다. 거프 중장 제 체면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거프는 이성을 되찾으며
보가드 이 미련한 자식, 너라도 마지막 공격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물러선다는 건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검사의 수치입니다 라고 말했고, 거프는 만족해하며 부앗 하하하 그래 우선은 치료에 전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어이 매눈 방금은 미안하게 됐네 라고 말하며 뒤돌아섰고, 미호크는 해군의 영웅 거프 녹슨 해병인 줄 알았는데 방금 그 공격은 도대체 라고 말하며 지릿거리는 자신의 팔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훗날 미호크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을 마주하게 되고, 해적왕과 필적하는 강자들은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괴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흰수염에게 세계 최강의 참격을 날리며 자신과 흰수염의 거리를 재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거프의 영향도 분명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보가드와의 대결 이후 공식적으로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호크는 여전히 언젠가 샹크스를 뛰어넘는 검사와의 대결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역할은 자신의 제자 롤로노와 조로가 수행하게 됩니다. 보가드는 조로를 보며 짧고 굵었던 과거의 상을 끝마쳤고, 조로에게 동료를 구하고 싶다면 나를 쓰러뜨려야 할 것이다. 지금 보기에도 좋다. 거프 중장은 나의 은인, 중장님의 손자의 동료를 손대는 건 나로서도 껄끄럽군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정색하며 상대가 누구든 어떠한 시련이 다가오던 싸우기 전에 물러선다는 건 패배를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검사의 수치다. 설령 죽는다고 해도 도망치지 않아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과거 자신이 거프에게 한 말을 조로가 그대로 하는 것을 보며 놀라며 역시 거프 중장님의 손자인가 훌륭한 동료를 두었군. 롤로노와 조로 너에게 사죄하지. 한 명의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 상대해주마 라고 말하며 자신의 칼을 뽑아들었고, 조로도 그제서야 만족하며 삼도류를 꺼내들며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보가드를 베어버렸고, 보가드는 간신히 조로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미 강자들과의 대결을 통하여 성장하며 해군대장을 상회하는 강자가 되어 있었기에 보가드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하나만으로 알 수 있다. 이 녀석 강자다 라고 말하며 조로를 인정해줍니다. 조로는 보가드가 자신의 공격을 막아내자 곧바로 자신의 검 세자루를 흑도로 변환시킨 이후 1대3전 대천세계를 사용하여 보가드에게 강력한 참격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인류권법 제2식을 사용하여 조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공중에서 몸을 한 바퀴 회전한 이후 강력한 참격을 조로에게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칼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여망 삼도록 연옥 도깨비 참수를 날려서 보가드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낸 이후 여망 삼도룡 100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여 보가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인류권법 제1식을 사용하여 조로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고, 매우 빠르게 움직이며 잔상을 만들어냈고, 미호크조차 속여낸 움직임을 보이며 조로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조로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보가드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어냈고, 보가드가 자신을 베려는 순간 보가드의 칼을 쳐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엠마의 힘을 극도로 끌어올린 이후 여망 삼도룡 저승사자를 사용하여 마치 저승사자 같은 모습을 보이며 보가드를 베어버렸고, 보가드는 인류권법 제1식을 사용하여 이를 막으려 하나 실패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매눈 네가 기다리던 사나이는 롤로노와 조로 이자구나 라고 말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조로는 거프가 루피를 시험 중인 것을 알기에 자신의 동료를 인질로 잡는 척만 할 뿐 루피의 동료에게 손을 댈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보가드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자신도 땅에 풀썩 누워버렸고, 보가드는 롤로노와 동료를 구하지 않는 게냐 라고 물었고, 조로는 웃으며 몸에 힘이 안 들어가네, 뒷일은 우리 선장에게 맡기지 라고 말하며 능청을 떱니다. 그리고 보가드 역시 웃음을 지으며 목표는 세계 최강의 검사겠지, 네 위로는 단 한 명 남았구나, 매눈 미호크 라고 말하며 조로를 고평가해 주었고, 조로는 쿠이나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그래 고작 한 걸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나와 스모커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미와 우솝이 해군에 붙잡히게 되었고, 루피와 조로를 제외한 밀짚모자 일당은 나미와 우솝을 구해내기 위하여 동료 구출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로빈이 해군 측에는 거프를 제외하고도 강한 전력이 많아 보가드는 조로가 맡아줄 테고 우리는 나머지 해군을 상대해야 해 라고 말했고, 쌍디는 담배를 피우며 나미씨에게 손대다니 용서 못해 연기 자식 이라고 말했고, 초파는 당황하며 나미를 잡은 건 여해군인데 라고 물었고, 쌍디는 눈에 하트를 띄우며 그 여해군도 상당한 미인이었지. 난 레이디에게는 손대지 않아. 이유야 어찌됐든 스모커 그 자식이 문제야 라고 말했고, 부르은 쌍디씨 말이 맞습니다. 요호호호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멋쩍은 듯한 웃음을 지으며 거프 중장이 해군이긴 하나 손자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짜일걸세. 거프 중장이 굳이 루피를 가로막는 이유는 자신의 손자가 해적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일걸세. 그렇기에 나미와 우솝이 다칠 일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어이 징베, 나미씨는 지금 잡혀있는 것만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을 거라고. 이유야 어찌됐든 나는 나미씨를 구할 테다 라고 소리치며 대책 없이 해군 쪽으로 향합니다. 루피는 거프와의 대결에서 전력으로 임하기 위하여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였고, 루피의 주변에 엄청난 폐왕색 패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프는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으며 루피 이 자식 지에비와 똑같구나 라고 말하며 루피의 폐왕색 패기를 보며 드래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자신의 손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루피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거프가 밟고 있는 지면을 곰으로 변환시킨 이후 지면을 상승시키며 거프를 공중에 띄워버렸고, 거프를 곰으로 변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거프의 복부에 타격을 집어넣었고, 거프의 복부는 고무가 되었기에 길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루피는 즐거운 듯이 웃음을 지으며 거프를 길게 늘려버린 이후 거프를 가지고 줄넘기를 해버렸고, 거프는 당혹한 표정을 지으며 그 어떤 적도 이렇게 싸우지 못한다. 강함은 둘째치고 이 얼마나 우스운 능력인가. 루피 저놈과 참 잘 어울리는 열매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땅으로 추락하였고, 루피는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거프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유니버스 임팩트를 사용하여 루피의 주먹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거프와 루피의 충돌로 인하여 지면이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며 밀짚모자 일당과 해군 전원이 휘청입니다. 그리고 루피의 주먹에서 폐왕색 패기가 흘러나오며 해군 잡졸들이 모조리 기절해버렸으며 스모커조차 땀을 흘리며 밀짚모자 몇 년 전 나와 겨룰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강한 패기는 들어본 적조차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어코 루피의 바주란건이 거프의 유니버스 임팩트를 뚫어버렸고, 거프는 바주란건을 막아내지 못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거프에게 다가와 히히 할아버지 여기까지 하자 라고 말하나 거프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일어서며 나도 늙었구나. 손자의 재롱잔치도 감당하지 못하다니. 하지만 아직 멀었다 라고 말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쌍디는 거프와 루피가 혈전을 벌이는 사이 붙잡힌 동료들을 구하기 위하여 해군들이 집결해 있는 장소로 향하였고, 곧바로 월보를 사용하여 해군들에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쌍디가 나미와 우솝에게 향하는 순간 스모커가 나타나 쌍디에게 뭉게뭉게 프로즌을 사용하여 쌍디를 포박하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능력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쌍디는 스모커를 보며 지겹도록 따라다니는 연기 자식이군. 당장 나미씨와 우솝을 풀어줘라 라고 말하며 담배를 핍니다. 그리고 스모커 역시 담배를 피며 거프 중장이 무슨 생각인지는 알 것 같으나 너희도 결국은 해적. 이 이상 접근하면 체포할 수밖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웃으며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스타일이군 이라고 말하며 담배를 뱉어버린 이후 디아블 잠브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에 불을 붙이며 스모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곧바로 자신의 해루석 지태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쌍디를 찔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여유롭게 스모커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뒤돌려차기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복부를 적중시켰고, 스모커는 단 한 방만에 큰 데미지를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채를 사용하여 스모커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내려차기를 사용하여 스모커를 땅에 쳐박아 버립니다. 쌍디는 스모커를 여유롭게 땅에 처박은 이후 해군을 향해 걸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모커가 날아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자신의 필살기인 화이트 블로우를 사용하여 쌍디를 노렸으나 쌍디는 곧바로 캐비어 버스트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화이트 블로우를 상쇄시킨과 동시에 스모커의 앞면을 타격하여 스모커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불굴의 의지를 보이며 다시 일어섰고, 쌍디는 질척이는 남자는
질색인데 라고 말하며 과거 이완 코브를 포함한 오카마들에게 쫓겼던 악몽 같은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스모커가 화이트 블로우를 사용하여 다시 쌍디를 노렸으나 쌍디는 몸을 틀며 이를 피해냈고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스모커를 공중에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백송로 버스트를 사용하여 스모커를 마무리 지었고 스모커는 리타이어 되기 직전 쌍디의 발을 타격하며 쌍디를 추락시키며 쌍디에게 유의미한 타격을 한 뒤 쓰러집니다. 그리고 쌍디는 다리를 보며 꽤 찌릿거리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타시기가 나타나 쌍디를 노렸으나 쌍디는 난 마리모 자식과는 다르게 레이디는 건들지 않아서 라고 말한 이후 타시기의 참격을 여유롭게 피해낸 이후 나미와 우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미와 우솝은 쌍디를 보며 울음을 터뜨리며 쌍디 빨리 구해줘 라고 말했고 쌍디는 나미씨 제가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히나가 감옥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쌍디를 포박하였으나 쌍디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여유롭게 수갑을 풀어낸 이후 리오를 사용하여 나미와 우솝의 수갑을 풀어내며 나미와 우솝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빈, 프랑키, 초파, 징베가 쌍디를 뒤따라왔고 징베는 쓰러진 스모커를 보며 하얀 사냥꾼 스모커 해군본부 내에서도 주목받는 강자일 터 쌍디상은 루피군과 조로상에게 가려졌을 뿐 기량만큼은 가히 해군대장과 비교하여도 전혀 부족하지 않군 이라고 말하며 스모커를 여유롭게 쓰러뜨린 쌍디를 보며 쌍디를 해군대장급 강자로 평가합니다. 쌍디가 나미와 우솝을 구출하는데 성공한 이후 거프와 함께 하치노스 섬에 나타난 소드와 하치노스 섬에 묶여있던 코비가 나타났고 코비는 쌍디를 막아서며 거프 중장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당신들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코비를 보며 직감적으로 코비가 강자라는 것을 깨달으며 코비를 포함한 소드가 자신들을 가로막으면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보가드에게 승리를 거둔 조로가 걸어왔고 조로는 너 코비냐 많이 컸군 이라고 말했고 코비는 조로씨 오랜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어이 마리모 너 해군 측 스파이냐? 새로운 해군 영웅과 너무 친한 거 아니냐고 라고 말했고 조로는 시로 마을에서 코비 루피와 만났던 추억을 떠올리며 니놈이 모르는 사연이 있다 신경 꺼라 소용돌이 눈썹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코비 어차피 거프 중장은 루피를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 우리끼리 피볼 이유가 있나 라고 말했고 코비는 소드가 뭉치더라도 조로 한 명조차 상대하는 것이 버겁다는 것을 알았기에 알겠습니다 조로씨 거프 중장과 루피씨의 대결이 끝날 때까지 우선은 휴전하도록 하죠 라고 말했고 조로는 그래 그럼 루피가 저 영감을 꺾으면 깨워라 나는 한숨 자둘 테니 라고 말하며 바위에 기대어 잠을 청하기 시작했고 밀짚모자 일당과 해군들은 거프와 루피의 대결을 보러 갑니다. 거프와 루피의 대결이 고조되었고 거프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인질이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이 사실을 깨달았으나 할아버지가 자신을 진지하게 테스트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루피는 인질이 구출된 것을 눈치채지 못한 척을 하며 거프와의 대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와의 대결 도중 루피에게서 로저를 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과거 로저와의 대결을 떠올렸고 루피 역시 로저와 마찬가지로 특유의 자유로움이 있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가 왕이 될 자질이 있는 남자이며 더 나아가 세계의 운명을 바꾸게 될 남자임을 깨달으며 뭉클한 듯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프는 자신의 몸이 부서질 각오로 루피와의 전투에 임하며 잠시나마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회복하게 되었고 거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루피에게 접근하여 블루홀을 사용하여 루피를 땅에 쳐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밀짚모자 루피 해군본부의 노병 한 명을 못 이긴다면 넌 해적왕이 될 자격이 없다 라고 소리쳤고 루피는 니시시시 지켜봐달라고 할아버지 난 해적왕이 될 거야 라고 소리친 이후 고무고무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거프에게 무수히 많은 타격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거프는 자신의 몸 전신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루피의 공격을 버텨냈고 이번에는 레드홀을 사용하여 루피를 공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월볼을 사용하여 루피와 함께 공중으로 떠올랐고 갤럭시 디바이드를 사용하여 루피를 땅에 쳐박아 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고무의 성질을 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길게 늘린 이후 낙하하며 거프의 뒷목을 붙잡았고 루피는 탄성을 이용하여 다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배양색 회기를 휘감은 주먹으로 거프의 복부를 타격하였고 거프는 피를 토하며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지면을 곰으로 바꿔버렸고 루피는 다시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루피는 고무고무 하얀 채찍을 사용하여 거프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거프를 쓰러뜨린 이후 숨을 헐떡이며 거프를 바라봤고 거프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해제한 이후 거프에게 다가가 할아버지 괜찮아, 이상하게 기어 피프스만 쓰면 힘이 주체가 안 돼서 라고 말하며 거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프는 부하하하하 강해졌구나 루피, 로저도 흰수염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라고 말하며 루피가 전성기시절 로저 거프 흰수염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해저왕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 게냐, 세상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세계정부와의 대결은 피할 수 없을 게다, 동료들도 모두 죽을 수도 있지, 그럼에도 해저왕이 될 테냐 라고 물었고 루피는 응, 난 해적왕이 될 거야. 동료도 가족도 그 누구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누가 오던 날려버리면 그만이야 라고 말했고 거프는 웃으며 그래 루피 너라면 가능할 거다 라고 말하며 일어섭니다. 그리고 루피는 할아버지 모처럼 만나는데 밥이라도 같이 먹고 가자 라고 말하나 거프는 해적과 같이 밥을 먹을 순 없었기에 몸 조심해라 루피, 해적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우선이다 라고 말하며 루피를 걱정하는 듯한 말을 한 이후 떠나갑니다. 그리고 거프는 하치노스 섬에서 소탕한 검은 수염의 단 전원을 호송하여 임펠다운으로 향하였고 해적왕이 되려던 티치의 꿈은 끝이 나게 됩니다. 루피와 거프의 대결이 끝난 이후 거프를 포함한 해군은 검은 수염의 적단을 호송하며 하치노스 섬을 떠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해군의 군함이 출발하기 직전 코비가 루피 앞에 나타나 언젠가 당신을 뛰어넘겠어요. 당신이 해적왕이 된다면 전 해군 본부의 대장이 될 겁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니시시시 나와 겨루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때의 약속 아직도 유효하다고 코비 라고 말하며 과거 코비가 루피에게 해군 대장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을 아직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거프와 루피의 대결을 보며 루피가 얼마나 강한지 파악하였기에 자신이 루피에게 닿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지옥 훈련에 돌입하려 합니다. 그리고 쌍디에게 패배한 스모커 역시 루피를 바라보며 결국 널 잡는 건 나다 몽키디 루피 라고 말했고 스모커 역시 루피에게 닿기 위하여 지옥 훈련을 감행합니다. 거프는 루피와의 대결을 마친 이후 자신의 선박으로 복귀하였고 온몸에 붕대를 두르며 루피 이 자식 할아버지한테도 살살하지도 않고 말이야 라고 겉으로는 투덜대나 속으로는 루피가 자신보다 강해진 것에 대하여 흐뭇해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붕대를 감은 이후 묶여있는 검은 수염의 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 내의 감옥으로 향했고 기절해 있는 검은 수염의 늑단을 전부 체크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큰 부상을 입진 않았기에 정신을 잃지 않고 있었고 거프는 아오키지에게 전병과 차를 내어주며 해군에 나가서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 궁금했는데 이게 그 결과냐 바보키지 자식, 사카즈키한테 진 게 뭐 대수라고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해적에게 먹을 걸 내줘도 됩니까? 저는 당신의 그 자유로움을 동경했지만 해적이 된 것도 제 의지입니다. 이렇게 된 건 아쉽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거프는 그래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너 해군을 그만두고 해적과 손을 잡으면서까지 얻고자 한 것이 뭐냐 라고 물으며 아오키지의 목적에 대하여 물어봤고 아오키지는 거프 중장도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정의를 수호하는 세계정부가 진짜로 정의로운 집단인지, 그리고 세계정부가 감추는 진실, 공백의 백년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정부에서는 민간인 학살조차 서슴지 않고 감행하지요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크게 바꾼 사건인 오하라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말을 이어가며 해군으로서는 공백의 100년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세계정부에서 그토록 감추는 공백의 100년에 대하여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고 거프는 세계정부와 천룡인이 진정한 정의가 아님을 알았기에 아오키지의 말에 굳이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전병을 한 입 베어문 이후 자리를 떠나갔고 아오키지는 밀짚모자 루피, 어쩌면 내가 할 일을 대신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라고 말하며 루피가 해적왕이 되어 세계의 진실을 퍼뜨리게 될 것을 기대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하치노스 섬에서 검은 수염 해적단을 타파하며 에이스를 구해내는데 성공했고 곧바로 라프텔로 향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매번 민폐만 끼치구나 루피, 언젠간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해라, 반드시 도와주겠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니시시시 신경쓰지마, 우리는 형제잖아, 위험할 때 돕는 게 당연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최후의 섬으로 향하는 거냐 라고 물었고, 루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과 합류하기 위해 홀로 스트라이커를 타고 스핑크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로비는 로드스타 섬이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섬이지만 지도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진짜 최후의 섬이 존재해 그 섬의 이름은 라프텔, 그곳에 원피스가 잠들어 있어 라고 말했고, 루피는 곧바로 로드스타 섬을 거치지 않고 라프텔로 향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비는 라프텔로 가기 위해서는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 외에도 또 다른 물질이 필요해. 그리고 그 물질은 로드스타 섬에 있는 통칭 불의 상처 남자가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며, 라프텔로 가기 위해서는 불의 상처 남자가 가진 어떠한 물질을 찾아야 하기에 우선은 로드스타 섬으로 먼저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로드스타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이 로드스타 섬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크로스 길드의 수장 버기는 곧바로 밀짚모자 일당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로채기 위하여 로드스타 섬으로 향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프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카이누는 밀짚모자 루피, 제 아무리 거프 중장의 손자라고 할지라도 해군의 영웅을 쓰러뜨리다니, 그리고 그 양반 성격상 손자라고 봐줬을 리도 없을 텐데 라고 말하며, 루피가 거프를 꺾은 것이 거프가 루피를 봐줬기 때문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며 루피를 크게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루피의 숲에서를 불태워버리며 분노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내가 잡아올까 사카즈키 라고 물었으나 아카이누는 성가시지만 사왕과 충돌하려면 상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밀짚모자 일당의 기세는 날카롭다. 전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 섣부른 행동은 금물이다. 와노쿠니에서 밀짚모자가 잠들어 있어 충돌을 못해본 게 아쉽군 이라고 말하며, 와노쿠니에서 해군과 밀짚모자 일당 신흰수염 해적단과의 충돌 당시 루피가 활약하지 못하였기에 루피의 전력을 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합니다.